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 시간입니다. 이번 주 발표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와 총선 심판론에 대한 민심의 변화를 짚어보고요. 총선 격전지로 떠오른 강남 3구의 표심까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정수행평가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긍정평가는 0.3%포인트가 내렸고요. 부정평가는 0.5%포인트 올랐습니다. 큰 변화는 없지만 긍정평가는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올랐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제가 줄곧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독특해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과의 차이점은 박스권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거의 일직선에 다름없는 네. 긍부정이 완전히 그냥 협착될 정도로 붙어 있는 거죠. 네. 그만큼 이 여론이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다. 긍정평가 또 지지층들이 결집돼 있고 또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 불만적으로 판단하는 국민들도 거의 절반 정도 되는 이런 수준인데 대체적으로 지금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얼마만큼 대통령이 잘 대응하고 있느냐. 네. 바로 대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네. 여론 결과들도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현재 정도 수준의 긍정평가가 유지되고 있는 것, 역시 또 경고한 것은 이 코로나19 같은 또 위기 비상사태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4년 차 대통령으로서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한편으로는 또 이 신종 코로나19의 영향일 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의 어떤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 그리고 우리 내수 경제도 별로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진단들 나오면서 경제가 대통령 이 국정수행을 발목 잡고 있는 가장 큰 또 부정적인 평가 또 이유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번 총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21대 총선 57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당과 야당 중에 어느 쪽이 당선돼야 되느냐라는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질문도 직설적이고 결과도 팽팽하게 나왔습니다. 여당이 많이 당선돼야, 야당이 많이 당선돼야. 팽팽하다고 봐야겠죠. 이건 이제 또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이렇게 또 팽팽해집니다. 네. 그만큼 이제 요즘에 젊은 세대들의 용어대로 텐션, 예. 긴장감이 고조되고 네. 특히 우리 또 1번지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애청자분들께 시청자분들께 쉽게 설명을 드릴 때 네. 선거는 구도, 이슈 그리고 후보거든요. 네. 좀 구도는 뭐냐? 1대1 구도냐, 1대4 구도냐라고 하는 것이 네. 중요한데 그런데 대체적으로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지금 미래통합당이 통합 효과가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기대감이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한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대통령 지지율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야당이 많이 당선돼야 된다라고 하는 여당 심판론 45%. 또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는 의미는 그만큼 야당 심판론이거든요. 네. 야당을 심판해라. 이게 또 43%. 거의 이제 팽팽한 구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심판, 야당이냐 여당이냐 하는 것은 선거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 중에서 구도가 1대1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 네. 그래도 절박한 이유 때문에 보수 세력이 또 이런 미래통합당으로 통합하는 그런 절차와 과정과 결과를 가져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우리가 선거의 구도 다음에는 이제 이슈입니다. 이 이슈는 바로 코로나19로 야기된 이 공포심과 그리고 또 경제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 후보는 뭐냐? 공천입니다. 공천이 얼마나 잘 되느냐. 예. 근데 이걸 보면은 이제 여당이 많이 당선돼야 된다, 야당이 많이 당선돼야 된다. 큰 차이가 없는데 결국 이런 구도가 만들어져 온 데는 바로 중도층의 영향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번엔 중도층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1년 전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게 1년 전에 비슷한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여당 쪽에 훨씬 더 많은 그 민심이 모였는데 1년여 만에 이제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이제 대통령 지지율, 국정수행 평가에 대한 평가 긍정 부정만큼이나. 근데 이게 그러니까요. 중도층을 보면요. 네. 중도층은 여당에 대한 많이 당선돼야 된다는 부분이 이번에 조사하는 건 39%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변화의 추이가 X자로 이렇게 꺾이네요. 네,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2019년 4월이라고 하는 날짜가 좀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약 1년여 전입니다. 그죠? 네. 1년여 전. 작년 4월이에요. 예, 조금 못 미치는
1년 전인데 이때만 하더라도 대통령 지지율 상당히 견고했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좋았죠. 또 야당은 또 분열돼 있는 상태죠. 그리고 또 이때는 상당히 또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강하게 작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야당을 심판해야 된다는 것이 50%로 높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주 우리 국민들이 크게 나누어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네.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논란이 거의 중간 정도 지점, 바로 저기에 교차되는 저 지점에 8월, 9월부터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랬죠. 이때 예. 중도층이 바뀝니다. 저 중도층의 변화가 결과적으로는 뭐 옳고 그름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때 또 조국 장관이 또 사퇴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만큼 저 지점에서 지난해 한 8, 9월경입니다. 바뀌면서 지금 이제 서서히 이제는 거의 중도층에서의 의견이 이 여당 심판론이 네. 야당 심판론보다 더 높아진 결과로 이어졌죠. 그래서 전체 결과에도 결과적으로는 중도층이 열세였다. 중도층이 어떤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야당 심판과 여당 심판론의 결과가 달라졌는데,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선거를 이제 불과 한 60여일 채 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시점에 1대1 구도가 만들어졌다. 선거는 더욱 접전 양상으로 접어들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 것이죠. 57일 정확히 57일 남은 선거까지 이 기간 동안 저 중도층의 1년여 동안의 어떤 변화의 추이만큼이나 큰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 중도층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경제는 영향을 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경제는 일정 수준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중도층 여론의 또 하나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검찰이죠. 이 검찰의 수사, 또 이른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이라고 이야기되는 부분, 예. 바로 이 부분이 어떤 여론에 영향을 미치느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참 제가 검찰을 법조 출입 기자였잖아요. 담당을 할 때는 이 선거 때는 사실 검찰 기자들 좀 쉬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만큼 특별한 수사를 안 하기 때문에 네. 이번 총선 이전에 이제 지금의 검찰 분위기랑은 또 확연히 달랐기 때문에 저도 참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일번지 진행에 전념해야 되는데 또 생각이 많아지면 네, 곤란하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강남 3구라고 하죠. 강남 네. 3구는 소위 이른바 말해서 보수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라는 게 속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20대 국회 상황을 보니까 일단은 파란색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선전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지금 이 왼쪽에 있는 핑크색, 분홍색은 이제 미래통합당이지만 이해운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바른정당으로 당시에 이제 됐으니까 그랬죠. 이 상황들을 봤을 때 네. 과연 이 구도가 이번 총선에도 나타날 수 있을까? 지도를 좀 그대로 두세요. 지도를 그대로 두시면 네. 이게 서울인데, 자 경기도와 면에 있는 쪽이 이 더불어민주당이에요. 네. 그러니까 경기도와 면에 있는 지점부터 유권자의 지형이 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보면은 서울 쪽으로 완전히 들어가 있는 이른바 한강 벨트 쪽은 네. 이 보수 정당이 굳건합니다. 서초을이, 그래서 서초을도 저 경기도 쪽과 면에 있는 쪽은 상당히 민주당 성향이 강해졌어요. 예. 그러니까 희한합니다. 경기도 쪽으로 접해 있다. 이건 뭐냐면은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지금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한참 7, 80년도에 개발이 될 때 이게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쪽으로 이 경상도 출신들이 많이 거주를 해요. 교통 편의상.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강남 3구가 되고, 대체적으로 고소득에 또 교육에 또 그다음에 이 영남 출신들이 이쪽에 많이 거주를 하게 되고, 반대로 우리가 이 동서울 터미널을 주변으로 해서는 호남 출향인들이 많이 그쪽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광진, 또 하남, 구리, 위례. 네. 그래서 그쪽과 송파 이렇게 면에 있는 쪽에서 그 지역적 특성도 정서적으로 반영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곳이 이제 닷컴 열풍이 불고 이제 20, 30년 지나니까 여기가 뭐 타워 팰리스 막 아파트가 또 다시 들어서고 교육이 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는 유권자 지형이 바뀌면서 젊은 세대로 대체가 돼요. 그러면서 저 지형이 송파병, 송파을, 강남을, 서초까지 대규모 이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됩니다. 그러면서 저 지역의 유권자 지형이 좀 변하는데, 저 때부터 생겨나는 게 2000대 초반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닷컴 열풍이었죠. 이제 고소득자가 생깁니다. 젊은 세대. 그러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강남 좌파 이런 이야기도, 예. 소득은 굉장히 이 고소득자인데
이념적으로는 진보 성향이 강한, 사실 뭐 좌파라는 표현 자체가 그렇게 썩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네. 그러면서 바뀌었는데 또 언제 변하냐 하면은 그런 또 닷컴 열풍 이후에 2002, 3년부터 쭉 또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좀 변해요. 이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데 있어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고 교육 정책도 좀 불만스러웠어요. 네. 그러면서 대통령의 탄핵 정국 속에서 확 또 유권자 지형이 바뀌면서 지난 총선 역대 이랬던 적은 없을 거예요. 송파 병, 저 지역은 이제 분리된 분구가 된 곳인데 네. 그 이전에 저 송파 을가 좀 경기도 쪽에 면해 있는 쪽의 지역구 쪽에서는 더러 민주당 쪽에 당선이 되기도 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송파는 또 일찌감치 구청장이 민주당 계열 정당 네. 쪽에서 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끄덕이 없었던 강남구에서 이제 강남을 예. 저쪽이 이제 전현희 의원 지역구죠. 바로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고 송파는 세 지역구 중에 두 곳이 지금 민주당입니다. 네. 특히 이제 깜짝 놀랐던 것은 이 자유한국당이 깜짝 놀랐던 건 지난 보궐선거 때 한때 대통령의 입 또는 민주당의 입이라고 불렸던 최재성 의원이 진입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쪽 지역이 이제 바뀌고 있는데 과연 지금은 이 강남 지역이 어떨까라는 걸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번 총선에서도 이미 이제 박인숙 의원 같은 경우는 불출마 선언을 그랬어요. 했고요. 이종구 의원도 강남 3선을 한 이후에 험지로 가겠다. 타지에 출마하겠다라고 네. 밝힌 상황.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니까 개인적으로는 다시 도전을 하고 싶을 텐데 누가 공천을 받고 누가 이제로 수성을 할 수 있을지도 참 관심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혁신 공천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볼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아니 뭐 강남이 왜 이렇게 이 매번 공천할 때마다 이 지역에서 들썩들썩하느냐? 그러니까 보수 정당에서의 강남 3구의 공천은 비례 압승번을 받는 거나 다름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른바 로또 지역이라고 불리고 유권자들로서는 기분 나쁘죠. 네. 아니, 우리가 무슨 뭐 로또 지역에 있는 주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공천의 성격이기 때문에 강한 또 경쟁이 또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위기 인식이 강해요. 왜냐하면 송파 병 지역 경기도와 면에 있는 쪽은 상당히 그동안 진보적인 성향으로 유권자 지역이 바뀌어 오기는 됐는데 네. 최근에 세 가지입니다. 강남을 보실 때는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뭘 보시면 되냐면은 하나는 부, 하나는 교, 하나는 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부는 부동산입니다. 네. 지금 왜 우리가 강남 3구에 대해서만 이 문매를 가하느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감이 큰 것이 또 불만이 있는 곳이 이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은 아니 정부의 그 보안 대책을 좀 내놔라. 우리 좀 큰일 났다. 이런 위기인식이 있는 곳이 서울 전반적으로 없는 건 아니지만 특히나 더. 강남 3구에 예. 몰려 있죠. 또 하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정시 학대와 같은 이 정책은 강남에서는 조금 반길 수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사고와 특목고는 문제가 되는 거죠. 어느 지역보다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대치동이 여기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는 정부의 교육 정책, 사실은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유은혜 부총리, 그리고 심지어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까지도 연관될 수밖에 없는 이 지역.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요. 지금 대검찰청, 저 출입 기자셨잖아요. 네. 어디 있습니까? 서초동에 있죠. 서초동이 집회까지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럼요. 예. 그런 만큼 이 지역에서는 검찰과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검찰 이슈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태영호 전 대사 얘기를 앞서서 조금 했는데요. 이제 태구민이라는 이름으로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아닌 미래통합당에서는 어쨌든 이 태영호 전 대사를 당선시키고 싶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이 인재 영입을 했고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남 3구 공천 가능성이 벌써부터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디를 나갈 수 있을지, 어디 나가면 당선 가능성이 더 높을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곳에 내보낸 방법이 있겠죠. 강남 갑 또는 서초 갑. 또 저런 지역이 또 갑 지역이네요. 더군다나. 그런데 네, 여기 서초 갑 현재 현역 의원은 안 나가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특정 지역을 또 지목하긴 했지만 저 지역에는 이미 또 밭을 갈구든 논을 갈구든 사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태영호 전 공사를 또 지역구에 출마시켰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분적으로 받아들이는 또 있어요. 분위기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게 양면입니다. 하나는
명분상으로 그렇지만 내용상으로 따져보면 아니 그동안 그 지역을 갈고 왔는데 또 하나는 태영호공사가 또 이름을 가명 태구민 예. 좋다 이거예요. 그 취지는 인정을 하지만 우리 지역에 와서 과연 지역구 의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역량과 제목인가 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저 지역에 이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오히려 그런 전문성, 어떤 목적을 띠고 있다면 오히려 비례로 가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냐. 네. 이런 부분도 좀 지켜볼 부분입니다. 예, 오늘도 유익하고 즐거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슈폴폴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